안녕하세요.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실적 개선주 편, 그리고 재무제표 및 공시편, 부의 시작, ETF 책이죠. 그리고 주식 공부 5일 완성, 그리고 테마주 투자,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 주식 투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고민수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 관련 뉴스가 링크되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영상은 개인적으로 뉴스를 기록하기 위해 개인적인 관심사항을 읽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나 적정 가치, 종목 추천, 리딩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팔자 2560선 후퇴했다. 2차 전지 주르륵. 그래서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 하락해 2560선으로 후퇴했다.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내렸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3,991억 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천억 원, 562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포스코홀딩스 등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내렸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는 올랐다. 현대차는 보합세, 기아차는 0.23% 상승했다. 오늘 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의 연설 대기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대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지수는 전장 대비 0.82% 하락한 866.97의 장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7원 오른 1307.3원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을 켰다. 2차전지 소재 장비주가 유독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LNF는 4~5%가량 하락했고 JYP 엔터, SM 등 엔터주도 약 2%,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도 부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S전선의 안긴 KT 서브마린 고성장 풍력발전 수혜주로 떴다. 최대주주 변경 후 2개월간 주가는 20% 상승을 했는데요. 통신에서 전력 케이블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LS전선과 시너지 효과, 호실적도 기대한다. KT 서브마린이 급성장하는 풍력발전의 시장의 수혜주가 됐다고 평가받았다. 기존에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주로 매설했는데 최근 대주주가 LS전선으로 바뀌면서 해상 전력 케이블 설치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KG 모빌리언스 애플페이 지원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휴대폰 결제사로는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KG 모빌리언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실적 더 좋다. 엔터주 ETF 90행진 역대급 실적에 올 들어 ETF 32%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앨범 판매, 월드 투어 크게 늘며 매출 증가세 연말까지 이어질 걸로 기대한다. 엔터주와 콘텐츠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실적 증가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 하나로, FN K-POP 앤 미디어 ETF는 연초 이후 28일까지 32% 상승했는데요. 해당 ETF는 순자산이 600억에 이르는 규모로 커졌고 하이브, JYP 엔터, SM, 스튜디오 드래곤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실적 기대감에 항공 주식 훈풍이다. 미국의 델타 항공 실적 전망 상향, 에어부산, 대한항공, 화색,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도 여기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유가 하락과 해외여행 수요 확대로 항공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항공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진에어 주가는 5.2% 올랐고요. 에어부산 3.2%, 대한항공 1.9%,
제주항공 1.6%, 아시아나항공 1.5%, TA항공 1.3% 등 항공주가 일제히 올랐다. 아모레, LG 생활건강 휘청거리는데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잘 달린다. 중국 수요 부진, 경쟁 심화에 브랜드 화장품 회사는 고전하는 반면 ODM 업체는 선전하고 있다. 고객사가 늘어나며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화장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이라고 하고요. 제조자 개발 생산 ODM 기업 주가가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으로 대표되는 대형 브랜드 수익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경쟁 심화와 중국 내 입지 약화로 고전하는 동안 제조사들은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ODM사가 그 우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면값 내린 게 13년 만에 처음이라 깜짝 놀란 농심, 삼양의 주가. 라면주 주가가 일제히 적신호가 켜졌다. 라면 가격 인하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 탓이다. 증권가에서도 수익성 하락 요인을 감안해 올해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농심 주가는 전일 대비 4.76%, 그리고 삼양식품 역시 2.82% 내린 채 장을 마감했다. 주가가 하락한 배경엔 정부 압박에 따른 가격 인하 발표가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라면, 새우깡 출고가를 각각 4.5%, 6.9% 내리기로 결정했고요. 삼양식품도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삼양라면 등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합니다. 장마철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까? 긴장한 손해보험 주식들. 올해 장마철이 본격화하면서 손해보험 주식들이 떨고 있다. 지난해 물폭탄으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의 실적이 악화됐었는데 올해 여름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예고된 상황이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투심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 수출 증가에 2차 전지 신사업까지 현대글로비스의 목표가 상향.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 그룹 내 완성차 업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수출량, 해외 공장 판매량 증가세에 힘입어 2분기 실적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왔는데요. 당장의 실적과는 무관하지만 2차 전지 관련 부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됐다.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현대글로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2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완성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이며 해외 공장 판매량도 5에서 10%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트레이딩 사업이 현대글로비스의 미래의 성장성과 확장성을 의미한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네요. 하나기술 오늘 핫스탁인데요. 1724억 원의 대규모 수주 2차 전지 조립 화성라인 턴키로 주가가 14% 급등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수주권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날 1724억 원 상당의 대규모 수주 공시를 했어요. 2차 전지 조립 화성 라인 턴키 공급이며 공급 지역은 아시아. 이는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전날에도 최대 18% 이상 급등했으며 장중 한때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복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관련 주식들 견고하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화이트 리스트 복원 관련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주, 그래서 APTC, SNS텍, 동진 에스캠, 주성 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에로티 백큐ම්, 원익 IPS, 테스 후성, 테이펙스 등을 관련 주식들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미국과 일본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 제도를 4년 전 통상 마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원한 가운데 우려와 달리 국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주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일본산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성과를 보였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기사네요. 코스피 하반기 IPO 되어 따따블 기대감, 상반기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무대였는데요. 새내기 활약, IPO 지수 45.8%가 상승했다. 넥스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반기 증시를 노크할 걸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스닥 중소형주의 무대였다. 상장 기업 수가 크게 늘었고 새내기들의 주가 흐름도 양호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대여 부재로 공모 금액은 대폭 감소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 들어서 이런 또 신규 IPO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조단위 대여 따따블이 화랑을 이끄나. 그래서 이 하반기 코스닥 시장을 오래 이끌었던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13년 만에 첫 공기업 상장을 추진 중인 서울보증보험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엔카닷컴 그리고 동인기현 등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변동폭이 60에서 400%로 확대되는 점도 기대 요인인데요. 기존에는 공모 가격의 90에서 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했던 시초가를 굉장히 범위를 넓혔죠.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60%에서 400%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공모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유발하는 거 아니냐. 2분기 이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이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나서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뉴스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 최고민수 샌드 타이거 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